반갑습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피로골절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이제 피로골절이 이제 경골부에 굉장히 많이 오는 건데, 특히 저희들이 운동하다가 정강이가 아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골의 피로골절, 혹은 저희들이 이제 또 MTSS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정강이가 아프다 이렇게 하고 오는 환자들의 에서 일어나는 진단명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정강이가 아픈 사람들의 혹은 선수들의 약 75%가 이런 경골의 피로골절 혹은 MTSS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것들인데요. 보통은 좀 MTSS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골절은 한 모든 부상의 한 3에서 5% 정도 차지할 정도로 그 빈도는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스트레스 골절에서의 약 한 7에서 한 25%를 차지하는 비교적 빈도가 높은 그런 병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골절이라고 하면 이 정강이 앞쪽에 실제로 이렇게 골절 라인들이 보이는 것들을 피로골절이라고 그러고, MTSS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골절 라인들은 없지만 정강이들이 아픈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MTSS는 사실 이제 풀 네임을 적어보면 미디알 TBR 스트레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안쪽의 경골에 스트레스를 받아 생기는 통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MTSS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 예전에는 그냥 신스플린트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가드 쪽에 놓이는 그쪽 부분에 통증이 생긴다 그런 의미로 불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신가드에 닿아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원인이 아니고, 보통은 이 경골이라고 하는 이 뼈들의 안쪽에 그 뼈막들이 있는데, 그 뼈막에 근육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들이 당겨지면서 이런 뼈막들을 자극해서 생기는 페리오스테아이티스, 뼈막에 생긴 염증들을 우리가 MTSS의 일종으로 포함을 시켜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 뼈 경골의 모양이 이게 조금 조금 이렇게 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점프하고 착지하거나 하면 이 휘어 있는 안쪽 면에 어쨌든 압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컴프레션이 가게 되죠. 그래서 압박력이 생겨서 이 뼈 안쪽이 눌려가지고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것들도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결국은 이제 운동량이 얼마나 되는가와 가장 크게 관계돼서 다리에 통증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원인이 두 가지 중에서 이렇게 뼈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은 보통은 솔레우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자미건 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플렉서 디지털 롱구스, 엄지발가락을 굽히는 힘줄, 그 다음에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아, 후경골관, 이런 근육들이 특히 이 경골의 내측면과 후측면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거나 그 근육들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뼈를 당겨가지고 염증이 생긴다, 그래서 통증이 생긴다라고 이제 일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설들이 있긴 한데, 지금 좀 더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들은 이 압박력, 뼈 모양 때문에 우리가 이제 런닝이라든지 점프를 많이 했을 때 이 뼈 내측으로 압박이 가서 이 뼈들이 통증이 생기는 것들이 좀 더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정강이에 통증이 생기면 보통 앞쪽에 생길 수도 있고 안쪽 후방부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MTSS라고 했던 것들은 안쪽에 생기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쪽 후면에 붙는 근육들이 이제 보통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 MTSS는 내측과 후면이 주로 아픈 경우가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강이가 앞쪽이 아플 때는 좀 더 피로골절, 스트레스 프랙처일 가능성들이 좀 높습니다. 아까 저 그림에서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뼈가 이제 보잉이 있으면 이 내측은 압박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압박되면서 아픈 건데, 사실 그 앞면들은 어떻게 되죠? 이
뼈의 부착부, 혹시 부러지는 이 부위들이 벌어지게 되는 전단력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가 이제 다치게 되면 그 간격들이 어떻게 해요? 압박이 나가지고 않고 더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하이 리스크, 위험도가 높은 형태가 되고, 그 뼈들이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간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잘 붙지 않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강이 통증이 있을 때 꼭 눌러봐야 되는 부위가 여기 앞쪽이랑 요 안쪽 후면인데, 안쪽 후면이 아픈 경우들은 아무래도 MTSS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비나인, 좀 더 잘 낫고 통증들이 좀 덜 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지게 되는데, 이 경골의 앞면들 특히 중앙부가 아픈 이런 것들은 좀 피로골절 가능성들이 높아가지고 이런 면들이 아프면 꼭 엑스레이를 찍어서 실제로 피로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 진단을 할 때도 뭐 아프다고 하면 이 경골 앞면들을 살짝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좀 튀어나온 부위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좀 오래된 피로 반응들에 의해 가지고 뼈가 진짜로 자라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로골절을 손으로도 좀 진단을 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TSS 같은 경우는 이 내측을 눌렀을 때 뭐 이 선수나 환자들이 잘 참을 수도 있다. 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실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뭐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딱 눌렀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도망가거나 눌렀을 때 염증 반응들이 있어서 많이 부어있는 이런 경우들은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상당한 기간의 회복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보는 건데, 이 MTSS의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이 경골의 앞면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아까 앞통이 앞쪽에 있고 경골의 약 한 2분의 1 지점 이런 데 막 앞통이 있는 경우들은 제가 아까 엑스레이 같은 거 좀 찍어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우리가 threaded black line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뼈에 이제 골절이 일어나니까 그 라인들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런 형태들을 보이는데, 이런 게 보여버리면 우리가 이제 경골의 피로골절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이후에 치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이제 경골 앞면뿐만 아니라 내측이라든지 근위부라든지 그런 것들도 피로골절이 간혹은 오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이렇게 뭐 회전시켜서 찍어본 이런 면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뼈 윗면 뒷면에도 이렇게 피로골절이 와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오스부슐라트가 주로 많이 오는 경골 조면에도 이렇게 피로골절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원위부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피로골절이 오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경골의 앞면이 아프다면 바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MTSS나 뭐 경골 뒷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플 때는 일부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혹시나 이런 피로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도들에 대한 그래프인데, 그래도 대부분이 내측부 앞면에 피로골절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뭐 일부는 원위부라든지 근위부에도 일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로골절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하이리스크 그룹에 속하는 골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골의 피로골절은 하이리스크 골절에 속합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뭐 체중 부하가 가는 곳에 생기는 이런 피로골절들은 잘 낫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이 필요하거나 굉장히 오랜 기간의 어떤 비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퇴경부라든지 슬개골이라든지 뇌가 미디알 말레로스라든지 텔러스라든지 네비큘라 주상골, 뭐 핍스 메타타지아 5번째 그 중족골 뭐 이런 것들을 다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자골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게 잘 낫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막 고민들을 하고 고생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경골의 피로골절이 오는 이유, 뭐 혹은 경골의 MTSS가 오는 이유들을 어떤 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인 것들로 저희들이 나눠볼 수 있는데, 내재적인 요인으로는 여자들이 좀 잘 오는 걸로 되어 있고, 특히 발레리나들이 많이 오는데,
뭐 이런 원인들이 뭐 여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생각을 해보고 있고, 발 모양이 이제 요족인 경우 혹은 평발인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제 평발이 생기면 발이 이제 프로네이션이 되면서 견골이 인터널 로테이티드 된 이런 붓, 그다음 벨그스 된 리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위아래 그 압력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MTSS와 TB와 스트레스 프랙처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LLD라고 해서 다리 길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경우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트린직 외적인 요인은 당연히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운동할 때 좀 약간 트레이닝 방식의 어떤 잘못, 뭐 이제 뭐 한 가지 동작만 계속 반복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바닥이 너무 단단하거나 뭐 신발 같은 것들을 너무 충격 흡수가 안 되는 것들을 고른 경우.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같은 것들이 뭐 혹시 뭐 다이어트 한다고 이게 너무 로우 팻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뭐 되는 뭐 바이타민이죠. 뭐 이제 우리가 한국 지역 이런 지역 특색적으로 이렇게 햇빛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 레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 레벨 같은 것들이 낮으면 저희들이 이제 뭐 처방을 해가지고 비타민 D를 먹이기도 하고 있죠. 이제 뭐 치료를 보면 이제 뭐 MTSS의 치료, 이제 뭐 MTSS는 뭐 결국 아까 이야기했지만 너무 많은 양들을 한 거기 때문에 이 too much, too fast를 교정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텍스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량을 줄이라는 거죠. 일주일에 뭐 32km 이상 뛰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권고가 있고, 근데 뭐 사실 진짜 운동선수라면 이 양들은 뭐 거의 불가능한 양들입니다. 운동을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아킬레 스트레칭을 해줘라, 뭐 코어 스트레칭을 해줘라, 그리고 이제 뭐 소염제 같은 것들을 먹거나 아픈 근육들 혹은 아픈 위치들을 마사지를 해줘라 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TSS를 실제로 뭐 치료하다 보면 이게 대부분 다 이제 운동을 쉴 수가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MTSS가 왔다, 정강이 안쪽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제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얘기는 운동을 반으로 줄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모님과 뭐 감독님에게 이제 보고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트레이너들에게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운동들을 교정을 하는데 뭐 체력 운동 같은 것들은 그냥 아예 빼주는 거죠. 그냥 러닝을 많이 한다든지 뭐 혹은 뭐 점프 훈련만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축구 같은 헤딩 연습을 갑자기 시킨다든지 뭐 이런 방식들, 그런 트레이닝들은 일부 빼게 해주고 딱 전술 훈련들만 참석을 하게 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운동량이 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통증에서 좀 회복될 가능성들이 좀 높겠죠. 그리고 이제 뭐 더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일부 뭐 다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운동 전이나 운동 후나 뭐 워밍업이나 이런 것들은 잘 신경을 쓰면 됩니다. 이제 뭐 만약에 병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거나 트레이너들이 실제로 선수들을 케어할 때는 우리가 그 붙어 있는 그 근육이 붙는 부착부들을 이렇게 디프릭션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견골의 내측부, 요 아픈 요 위치를 따라 가지고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솔레우스라든지 뭐 FDL, 그 다음에 뭐 FHL, 그리고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이런 근육들이 붙는 부착부들을 마사지를 해가지고 통증을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근육들이 뭐 사실 약해서도 아픈 거잖아요. 이 약한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 근육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근육들 인버터, 주로 플란타 플렉서 이런 것들을 강화를 시켜주면 또 통증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번에 한번 질문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이 MTSS를 만드는 원인이 사실 지금 말했던 그 근육들을 많이 써서 생긴 건데 왜 그 근육들을 더 운동을 시키거나 재활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뭐 약간 좀 딱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통증의 원인들이 완벽하게 어떤 그 트랙션 아포피지아이티스, 그러니까 이제 뭐 견골에 붙는 부착부가 너무 당겨가지고 거기가 통증이 생긴 것만이면 사실 그 운동들은 우선은
급성기 때는 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통증을 완전히 잡고 난 이후에 그 근육들이 뭐 약한 부분들을 이제 강화를 시켜가지고 또다시 이런 그 뭐 통증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MTSS의 주 원인들은 이 근육들의 어떤 트랙션 페리오스티아이티스가 주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지금은. 아까 그 경골의 보잉, 이렇게 휜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충격이 많이 가는 것들이 더 큰 원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근육들을 갖다가 강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MTSS를 더 나쁘게 만들거나 더 그 증상이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MTSS에 관련된 근육들을 풀어주고 강화를 시키는 것 역시 MTSS에서 회복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1000 IU 이상을 이제 먹이는 것들이 필요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2000 IU까지 먹이는 것들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이제 그 맨스가 심하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오랄 컨트라셉티브 필, 피임약들을 주거나 좀 더 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그 에너지 컨섬션과 에너지 익스쇼션 뭐 이런 것들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은 만큼 운동을 시켜야지, 먹이지도 않고 운동을 시키면 그런 것들이 이런 골다공증 같은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들이 뭐 체외 충격파라든지 아니면 저박동성 초음파 뭐 이런 모달리티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러닝 프로그램을 포커스 타입의 충격파와 동시에 치료했더니 리커버리 데이를 한 17% 정도 앞당겼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가 BJSM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개의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스터디를 보면 모든 연구에서 다 리턴 투 플레이를 조금 더 앞당기고 뭐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외 충격파 단독 치료보다는 당연히 엑서사이즈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들이 더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엑서사이즈는 아까 제가 뭐 얘기 드린 그 근육들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카프, 앵클, 힐 레이즈, 힙, 펠빅 스테빌라이징, 그다음에 앵클 레인지 오브 모션까지 늘리는 이런 한 5가지의 하체들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운동을 시키는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더 MTSS의 페인에서 빨리 벗어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온 65명의 MTSS 환자들을 방금 같은 그런 ESWT와 저박동성 초음파와 방금 말했던 그 운동 프로토콜들을 다 시키는 방식들을 1개월간 해보니까 68%가 1개월 내 복귀를 했고, 약 9%가 2개월 내 복귀했고, 13%가 3개월 내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10%가 결국 주시하다가 피로골절이 발견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나오니까 MRI를 찍어 보니까 엑스레이 상으로는 피로골절이 없었지만 실제로 뼈 그 캔슬러스 본 속에는 이런 피로골절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들은 운동에서 완전히 빼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MTSS는 운동을 50% 줄여서 운동량을 줄인 걸로 운동을 시키지만, 스트레스 프랙처, 피로골절이 완전히 발생한 경우에는 운동을 완전히 빼가지고 그 선수가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치료할 때는 좀 어떤 바이오메카니컬한 파트를 치료하기도 하죠. 저희들이 아까 뭐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 이제 평발 같은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평발 같은 것들이 생기면 바리 프로네이션이 일어나면서 경골의 내측면에 이런 텐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귿자의 바들의 어떤 그 메커니즘에 의하면은 이 텐전 스트레스가 바의 미디얼 사이드에 계속 걸리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치 서포트들을 이렇게 받쳐주면 그 텐션 내는 것들이 강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통증을 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 아치 서포트를 안쪽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프로네이션을 예방을 해주면 이런 텐션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MTSS의 효과를, MTS 증상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요새 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롱본 뷰, 하체를 이제 전부 다 이게 다 사진을 찍어보고 이게 무릎이 오다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평가를 해보니까 오다리인 군들이 뭐 이런 통증들을 좀 더 많이 발생시키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평발을 좀 일부 교정을 하거나 이제 그 무릎의 외측부 근육들이라든지 뭐 이런 근육들을 강화를 시키거나 하태 외측부 근육들을 강화를 시키거나 하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이 뭐 봤을 때 이제 결국 이 환자의 어떤 예후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번 하나 나와 있다면 이 MRI 상에서 그 뼈막만 침범한 경우, 그 다음에 뭐 뼈막을 침범하고 그 뼈 중에서 특히 캔슬러스 파트만 침범한 경우, 아니면 코티칼본 뼈까지 침범한 경우, 실제 부러진 경우 이렇게 이제 뭐 나눠 가지고 이렇게 예후를 평가를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 피로골절이 온 거를 제외하고는 복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아직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피로골절이 와버렸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 진짜 골치가 아프죠. 아까 요거 검은 라인들을 드레디드 블랙 라인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블랙 라인이 실제로 엑스레이에 보여버리면 평균 회복 기간은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기간에 그 휴식을 취해야 되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막 악몽이죠. 그래서 RTP가 가능한 경우 5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막 완전 뭐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 선생님들도 있고, 비수술적으로는 평균 24주가 걸린다. 혹은 뭐 좀 비수술적으로 낳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와서 결국 내가 수술하면 또 한 28주 정도 걸린다. 뭐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게 엑스레이에서 피로골절이 라인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치료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낫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필요하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예시인데요. 13세 남자 축구 선수인데 양측 다리에 다 왔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 엑스레이인데요. 처음에 보면 거의 이 블랙 라인이 거의 끝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취해서 2개월, 4개월, 6개월. 4개월 차부터 거의 통증은 없었어요. 6개월 차 통증이 완전히 없었고. 근데 6개월 차에 라인이 남아있네, 이렇게.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은 조금 덜 했어요. 그래서 이제 2개월만 가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4개월, 6개월 가면 라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우측보다 훨씬 더 통증이 빨리 없어져 가지고, 뭐, 좌측보다는 좀 더 회복이 빨랐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이런 경골의 골절 라인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아무래도 빨리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증이 있다면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합니다. 이건 17세 여자 발레리나인데요. 여기도 이제 경골에 피로골절이 왔었고 4개월 뒤에 이제 운동을 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9세 남자 농구 선수인데 이 친구는 14개월 동안 생겼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이런 것들을 뭐 계속 반복해서 쉬다가 운동하다가 계속 반복했던 그런 친구인데 결국 복귀에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24세 남자 배구 이제 뭐 프로 레벨 선수인데 이 선수는 라인들이 조금 작기는 하죠. 그래서 작기는 한데 이 선수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갑상선 호르몬 주사를 배에다 직접 투여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좀 매일매일 배에다 맞아야 되는 그런 주사제라 가지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가격도 조금 비쌉니다. 근데 저는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를 생성시키는데 효과적인 호르몬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주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평균 겨울수보다는 좀 줄여가지고 복귀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들이 뭐 시도해보는 것 중에 리피우스라고 해서 Low Intensity Pulsed Ultrasound, 그러니까 이제 초음파 기기들을 그 골절된 부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낮은 강도의 초음파를 계속 주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뼈의 어떤 형성들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치료기고, 주로 뼈의 분류압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경골의 피로골절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은 본파파, 뭐 멜맥, 이게 국산 제품이고, 스미스네프에서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다 회사에다가 이렇게 대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좀 제거 비용이 비싼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피로골절들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아프다 말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실제 부러지기도 합니다. 뭐 굉장히 이제 드문 경우지만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이제 복귀에도 1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리게 되니까 저런 것들이 피로골절이 진짜 골절로 진행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 환자는 20세 남자 환자인데 또 재발해서 왔다. 이게 3년째 낫지 않는다. 뭐 MRI 상에서도 이렇게 붙지 않는 곳들에 시그널들이 올라가 있는 뭐 이런 모양들을 보여주네요. 근데 이제 뭐 저희들이 경골의 이런 피로골절이 1년 혹은 뭐 2년 이상 낫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술을 하는 것들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골절이 있는 그 부위의 를 센터로 해서 골수광내 고정이라고 해서 뼈 속에다가 뼈를 집어넣어서 이 전체적인 경골의 강도를 증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걸리는 하중들을 이 쇠 파이프죠. 어떻게 보면 이 쇠 파이프가 사실은 가는 압력들을 좀 더 쉐어, 자기가 분배를 해가지고 압력들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런 수술들을 하면 통증들이 뭐 몇 개월 만에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뭐 엑스레이가 뭐 이렇게 좀 보이면서 사라지긴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엑스레이 라인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속 정들이 이런 통증을 줄이는데도 충분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된 다른 방법들로 이렇게 뭐 천공술, 이렇게 이제 뼈가 잘 붙지 않는 곳에 구멍을 뚫어주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이제 금속판이나 이런 우리가 금속 정고정 뭐 이런 것들보다는 뭐 결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미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금속판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고정하는 것들도 나와 있고, 혹은 금속판과 이 골수광내 정을 두 가지 다 시도하는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사용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금속판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이 피부 위에 굉장히 이 피부가 두껍게 되기 때문에 이 위치에 또 어디 뭐 볼이 맞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또 불편감이 있어서, 저는 좀 이런 금속정 뼈 속에 받는 것들을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 저희들이 오늘 그 정강이에 생기는 통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정강이에 생기는 통증은 정강이 앞쪽 부분에 생겨서 실제 피로골절이 자주 오는 그런 분류가 있고, 우리가 정강이 내측 후면들이 막 아파서 MTSS로 불리는 그런 두 가지 병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MTSS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로 이제 치료를 시행하면 뭐 1개월 내에 60% 정도가 좋아지고, 한 20, 30%에서 이제 증상이 지속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일부 10% 정도에서는 피로골절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 있는 분들을 적절하게 잘 치료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MTSS든 혹은 경골의 전방부의 피로골절이 방사선상 보여버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굉장히 좀 치료하는데 6개월 이상의 기간들이 필요하고, 완전한 휴식들도 뭐 거의 뭐 4개월 이 정도 정도는 필요하고, 이제 좀 더 경골에 부하가 가는 운동들은 통증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난 이후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도 그 골절 라인들이 사라진 이후에 시작해야지만 재골절들을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재골절도 많고 잘 안 낫고 하니까 보스테오 같은 주사 치료를 하거나 리피우스 같은 초음파를 하거나 충격파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이런 치료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1년에서 2년 이상 낫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금속 정고정들을 시행해서 수술적 치료를 해서 이제 복귀를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내용들이 막 재미는 없는 내용들인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프랜차이즈가 스포츠가 일상이다입니다. 그래서 여름인데 스포츠 잘 즐기시고 또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